네, 안녕하세요. 수급의 정석 신유리입니다. 네, 연말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장에서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으로 옥석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엠뱅골드 최고의 전문가 정석일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일단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서 여러분도 매매를 한번 쉬면서 좀 이렇게 좋은 종목들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니까 오늘은 좀 다음 주를 이제 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섹터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에서 팔자세에 나서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옵션 만기일이 좀 끝나고 나서 그 여파가 오늘까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또 많은 폭의 이제 매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정 아직까지 크게 청산되지 않은 물량들을 오늘까지 조금 정리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는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제 조금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요새 이제 기관들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코스피 좀 대형주를 중심으로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앞으로도 기관들이 대형주를 계속 사는지 이런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죠.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또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와 바텍, 마이크로 프렌드가 올라와 있네요.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되고 있는데 마이크로 프렌드는 또 반도체 부품의 또 국산화 정책으로 또 수혜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이렇게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반도체 쪽을 많이 사는 흐름 중 하나인데 네. 이 마이크로 프렌드도 반도체 관련 부품주 혹은 소재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좀 프로브 카드, 사실 프로브 카드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여러 업체들이 있기는 한데 동사가 유일하게 생산을 하는 거는 이 3D 램스라고 해가지고 특정 방식을 활용한 프로브 카드를 생산하는 데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생산을 합니다. 이 프로브 카드라는 게 이 반도체 웨이퍼에서 좀 회로를 새긴 다음에 실제 전기가 잘 통하는지 혹은 이제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전기적인 신호를 좀 테스트하는 작업에 활용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테스트 쪽에 이제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조금씩 이제 매출 증가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3D 램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점점 좀 우리나라 업체에서 채택을 해주는 물량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실적이 조금씩 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동안 일본 업체가 독점해온 부분을 또 마이크로 프렌드가 또 네. 가져가게 된다면 매출이 많이 늘겠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부장들이 이제 옛날에 이제 일본의 제재를 한번 받고 나서 네. 이제 국산화에 대한 트렌드가 점점 강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국산화를 좀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품 중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3D 램스 방식을 활용한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아직까지 훨씬 높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일본 업체들 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마이크로 프렌드의 이런 프로브 카드를 일정 부분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년에는 조금 더 국산화 물량을 점점 증가하게 되면은 실적 부분에서도 조금씩 턴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5G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사가 생산하는 소켓이 있는데 그 소켓이 조금 이제 고주파에서도 테스트를 좀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특성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이런 5G 쪽에서도 약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또 외국인들도 좀 적극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요. 네, 저는 근데 마이크로 프렌드는 또 반도체 부품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네. 바이든 관련주로도 엮였어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또 대표이사가 조 바이든 당선인과 대학 동문이라서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네. 언급을 사실 이런 그 테마성으로 엮여 있는 네.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언급드릴지 말지 고민을 좀 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네. 엮여 있는 걸로는 좀 어이없게 네, 사실 뭐 맞아요. 이게 진짜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긴 힘들고 그냥 같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같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를 엮여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선거인단 투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런 이슈로 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고 제가 오늘 한 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이크로 브랜드의 수급표도 한번 보면서 네.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실제로 제가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가 좀 포착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기관 쪽은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외국인 쪽에서 최근 들어 좀 이제 많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도 엄청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시더라도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외국인들이 꾸준히 담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장 후반까지 어떤 모습 보여줄지 또 눈여겨봐 주시고요. 이어서 기관의 수급 포착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건설, 한화시스템, CS윈드가 올라와 있네요. 또 한화시스템은 방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죠.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하나 시스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업체예요. 네. 근데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다른 회사 합병을 하게 되면서 방산업체지만 IT 서비스까지 같이 이제 진행을 네.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요즘에는 이제 그 군사의 이제 기술들도 전반적으로 그냥 예전처럼 막 미사일만 쏘고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최첨단 IT를 이제 접목시킨 이런 방위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 시스템이 그 수혜를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나 그룹사 안에서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산 계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실제로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IT 시스템을 접목시킨 거기 때문에 마진율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군사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 실적 부분도 있어서 매년 꾸준하게 한 번도 지금 역성장 없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한 분기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상장 전에 또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규모와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실적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원래 이제 방위 산업들의 이제 특성들이 네. 군하고 이제 한번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하면 그 사업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존에 하던 사업에 계속 신규 사업들이 계속 더해지다 보니까 이런 매출들은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양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신규로 이제 사업을 확정시킨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초연결 개인 감시 체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장에 가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뭐 음성이라든지 혹은 뭐 모스부호라든지 이런 문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IT 시대가 이제 오다 보니까 전장의 화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군사하고도 최종 사업적으로 협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내년 개발을 하고 모든 군에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쪽에서 성장성이 좀 꽤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네, 것 같아요. 또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을 무기 체제에 적용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또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네. 수급표도 알아볼게요. 네, 수급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최근에 뭐 외국인도 좀 많이 담고 네. 있기는 한데 이제 기관 쪽에서 정말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규모의 이제 네. 기관들의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기관들의 매수 좀 크게 유입된 거는 사실 코스피 200 이제 정기 변경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좀 대거 큰 물량이 좀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이벤트 때문에 최근에는 좀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관이 또 8거래일 연속 꾸준하게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탄탄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앞으로 또 주가 향방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리뷰하는 시간으로 또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건설주들의 흐름이 좋았어요. 근데 네. 오늘 또 현대건설은 뭐 장 초반에서 2, 3%까지 올랐다가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현대건설 상황 어떤가요? 네. 실제 현대건설 어제 일단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었고 네. 오늘도 뭐 사실 코스피 대형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건설 관련된 섹터들이 양호한 흐름들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도 오늘 장 초반에 조금 올랐다가 지금은 살짝 눌려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반적인 수급표를 좀 한번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도 외국 기관 쪽에서 매수가 되게 크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급표를 한번 좀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들의 네, 매수가 맞아요.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건설 섹터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주 잔고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대건설 같은 대형사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의 매수가 정말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조금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목표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한 4만 원 선 돌파하고 나면 그 위로는 조금 더 이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네, 현대건설 지금 최고가 기준 7%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가 향방 지켜봐 보시고요. 오늘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신흥 SEC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배터리 부품 관련주네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이거 수급주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거기서 기관 매수에 포착이 됐던 종목 중 하나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현재 구간에 충분히 편입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안전 부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에 액이 갑자기 샌다거나 혹은 전류가 누설된다거나 하게 되면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차단시켜줄 수 있는 부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캡 어셈블리, 뭐 CID라고 해서 전류 차단 장치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데 안전 장치가 좀 특성상 이제 나름 좀 고기능 혹은 이제 좀 기술력도 굉장히 좀 필요한 제품이다 보니까 이쪽 시장에서 꼭 좀 시장을 꽉 잡고 있으면은 앞으로도 이제 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 부품에서 점유율 1위를 또 기록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에도 크게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양 전기자동차 부품 출하가 늘어나면서 네. 또 헝가리 법인의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네. 삼성 SDI가 이제 올해 4분기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이 배터리 부분, 이제 대형 배터리 부분에서 흑자 전환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삼성 SDI가 지금 유럽 쪽에서 이제 배터리 출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 SDI의 이제 유럽 쪽 공장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 위치에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도 공장이 헝가리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한테 이제 이런 물량들을 공급을 하면서 꾸준하게 실적을 지금 늘려오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이번에 지금 공장 가동률이 정말 눈에 띄게 개선이 됐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한 50%까지 공장 가동률이 돌아가던 게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90%까지 가동률이 올라왔어요. 그만큼 지금 제품 출하량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삼성 SDI에서 이제 배터리 물량이 조금 더 공급이 본격화된다고 하면 지속해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신흥 SEC 강보합권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지금 가격은 뭐 매일 그랬던 것처럼 현재가에서 충분히 이제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차트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쭉 계속해서 옆으로 쭉 횡보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포착하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조정을 겪고 좀 이제 매직 구간 충분히 횡보를 한 다음에 돌아서는 자리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빠지는 폭은 제한적이면서 한 번씩 위로 튀게 되면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현재가에서 담아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1차 목표가는 여기 직전 한 고점대인 52,50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하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44,000원대를 손절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흥 SEC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52,500원, 손절가 44,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 또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밤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 방송도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어서 한 번씩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료 방송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매일 하는 것처럼 MBN골드 홈페이지에서 4시 반에 무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 방송 봐주시고 다음 주에는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의 정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